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성민 수사관입니다. AI들끼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많은 샘플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해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목소리로 한순간에 돈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기의 유형부터 예방 및 대처법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박준현 수사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딥보이스에 대해서 알려주실 홍기훈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 규모 알 수 있습니까? 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14억 원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피해 금액이 꾸준히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게다가 1인당 피해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가량 늘었었는데 최근 5년 가운데 이건 가장 큰 규모였고요. 피해 유형으로는 대출 빙자형, 그리고 가족 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 그리고 기관 사칭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이 있는지 저희가 피해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놨는데 대출 빙자형이 있고 기관 사칭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제 명의로 그래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소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님, 네, 담당자고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 결과 나오셨고요. 네. 현재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작업은 너무 잘 되셨어요. 네네. 지금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셨고요. 네네. 네, 박준현 수사관님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대출 빙자형 같은 사례는 실제로 저희들한테도 많이 빈번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연합회에서 연 5%의 적은 금리로 5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품을 믿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이 한국은행연합회라는 게 얼핏 존재하는 기관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네.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을 이제 결합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 상황이라든지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거든요. 이분한테는 5천만 원을 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금리 대안대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대안대출을 상환을 해야 된다. 그 금융 거래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서 1,000만 원은 전부 다 송금을 해버립니다. 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건데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과 같은 이런 스미싱 문자를 보내가지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자로 많이 받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취소 환불 문자라는 것도 많이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게 받아보게 되면은 의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인터넷 주소가 포함이 된 URL 주소를 보내가지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접근을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정 URL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가지고 개인정보라든지 금융정보를 빼내고 심지어는 원격 제어 앱이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오픈 뱅킹 시스템으로 대출을 걔네들이 받아버립니다. 실제로 피해로 한 3천만 원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대한대출이라든지 저금리 대출, 공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을 해가지고 이런 결합형으로 셋업 범죄가 피싱 범죄의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약간 드라이한 소리로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전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더 진화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홍 교수님께서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PD님, 내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야, 이 제가 한 소리. 아니, 이거 한 번만 더 들려봐 주세요. 이 PD님, 내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야, 똑같은데요? 아니 이거 내 목소리하고 네. 목소리는 물론이고 톤하고 말투까지 와 이거 놀라운데? 이거 어떤 원리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음성을 2분 정도 확보하여 AI 보이스 생성 사이트에서 만든 음성입니다. 음성 수집 및 생성에 전체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예, 짧은 음성만으로도 음성의 특징을 AI로 학습하여 음성 생성 모델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도 타겟 음성으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 음성을 유튜브나 SNS 등에서 30초 정도만 확보하여 이를 AI 보이스 생성 사이트에 넣으면 어떠한 내용이든 손쉽게 음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면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 목소리로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갑자기 지금 일이 생겼는데 빨리 구해가지고 1,000만 원만 빨리 넣어라. 큰일 나게 생겼어. 내 목소리로 이게 나가면 믿을 수밖에 없죠. 집사람 막 허둥지둥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놀랍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딥보이스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유행 사례가 바로 이 유행이거든요. 네. 보이스피싱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수법 중에 하나가 자녀 납치, 가족, 지인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딥보이스를 활용을 해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가 접수는 안 되는데 가장 먼저 접수될 사례로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딥보이스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통화 기술, 실시간으로 통화 기술이 접목이 된 딥보이스가 활용이 되면은 이런 이제 거의 대재앙 재난 수준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이 딥보이스로 학습을 시켜서 응용할 수 있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하나가 자녀 납치, 가족 납치, 지인 납치형.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학습된 목소리를 통화 소리로 들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딥보이스를 이용한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전에 우리 지인하고 3명이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그 아이가 막 울면서요. 아빠가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먹이면서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내 아이 소리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둥대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집에 전화를 해봐서 알았어요. 뭐 극장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화가 안 되고 뭐 어쩌고. 근데 해보니까 받아.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리뿐이 아니고 우리 눈까지 속이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 이 어려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료 주식 교류 학습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그룹에서 매주 급등할 주식 몇 가지, 최신 시장 분석 및 독점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합니다. 야, 이거는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홍 교수님, 이런 기술이 향후에 얼마나 발전되겠습니까? 네, 현재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타겟 음성으로 변환하는 보이스 컨버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딥보이스,
보이스 피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 딥페이크를 활용하면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과 음성이 모두 아는 지음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재무 담당자에게 회사 대표님이 영상 통화로 전화를 걸어서 자금 이체를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신뢰감을 가진 유명인이 나와서 제가 여기 투자했더니 한 3억 그냥 쉽게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십시오. 막 이러면 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큰일이네. 근데 저 최근에는 또 악성 문자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빼내고 이러는 이게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AI뿐만 아니라 문자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악성 문자를 통해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클릭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고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요, 2022년 3만 7천여 건이었던 스미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50만 3천여 건으로 약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사칭이 35만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택배 사칭, 지인 사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사칭한 것 뭐 어느 게 제일 많은지 한 3개 알려주셨는데 이 스미싱 수법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경찰서가 마비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올해 연말에 부곡장, 모바일 부고장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저희 경찰관들도 되게 많이 당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부고장이라든지 교통범칙금 조회가 같은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문자, 특정 URL이 포함이 된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기관의 신뢰도에 따라서 클릭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URL을 눌러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부고장과 같은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주소록을 전부 다 탈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앱을 아무리 지워도 그 백그라운드에서 남아있게끔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런 앱이 남아있게 돼서 그 사람의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장에 있는 정보가 전부가 탈취가 돼서 그 메모장 안에는 SNS 계정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싱범들이 그 SNS 아이디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매매, 조건 만남, 도박 사이트, 출장 광고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2차 정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을 해가지고 어떤 조회를 하는 액션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스미싱이라고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이 털린다는 게 무서운데요. 저도 메모장에 이렇게 저 비밀번호 이러는 거 어디 거는 비밀번호가 뭐고 아이디가 뭐고 어디 거는 이게 다 써 있는데 정말 무서운 번째. 많은 분들이 그래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피싱범들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탈취거든요. 그럼 교수님 저 문자에 포함된 URL이 악성인지 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라는 채널을 검색하셔서 추가해 놓으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하여 넣으면 스미싱 문자인지 탐지를 해주는데요. 다만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감염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자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만일 직접적인 이제 클릭을 하지 않고 PC에서 공식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이후에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법에 이렇게 속습니까? 제가 피싱 전담 업무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MZ세대 분들이 이렇게 피싱을 많이 당하는지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20대, 30대들이 정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스피싱이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를 시작한 게 이제 20년 됐으니까 20년 전 그때도 피싱 범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피싱 범죄가 자생을 하는 걸 보면은 맞춤형 연령대별로 공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정교하기 때문에 피싱 범죄가 되어 있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당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사칭형 중에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중앙지방검찰청 특수범죄수사팀 이런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는 공공기관형 치안범죄
범죄에 많이 취약을 했었고요. 30대부터 40대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출 빙자형, 40대에서 50대 특히 여기서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이 피싱 범죄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을 많이 당했고 있다라는 좀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고리를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20, 30대가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이 능하잖아요. 네. 그 여기가 더 걸릴 확률이 높을 것도 같네요. 정말 많이 걸리고 그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피싱 범죄가 접수가 됐던 이제 유형을 연령대별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약 60%가 20대에서 30대 MZ분들. 그치. 가장 인터넷과 컨텐츠 소비에 능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이 세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당할 건가 보니까 이런 경찰청, 검찰청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이런 MZ세대들이 잘 모르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분들은 그대로 시나리오를 걸려들더라고요.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은 그 MZ분, 이제 피해자분들이 경찰관들하고 검찰을 사칭한 이 피싱범들한테 막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수사 안 하실 거면은 제가 소환차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없네. 저 소환차 발부하겠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은우요. 야이 정말 죽이고 싶어. 정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없다는 이유가. 왜 적금을 들지 못했니? 부모가 너 그거밖에 능력이 안 되니? 정말 혼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당황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국방부에서 전 군의 스마트폰을 자유로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24시간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군인들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그럼 20, 30대들 피해 액수는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비중은 여전히 5, 60대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피해 금액을 본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 원, 30대는 135억 원으로 나타나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젊은 층의 피해액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이런 20대, 30대 이제 세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지금 결함 중에 하나가 저는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는 게 통합 조회 시스템, 공통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오픈 뱅킹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신용도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내가 향후 어느 정도의 신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간편하게 쉽게 조회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오픈 뱅킹 시스템으로 저한테 피해가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싱범들이 어떤 게 공략을 하게 되냐면은 아무리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스마트폰에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액 결제는 최대 100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뱅킹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인터넷 뱅킹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최대 300만 원을 바로 1분 안에 길게는 5분 안에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비상금 대출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소액 결제 100만 원,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300만 원, 400만 원을 뽑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사칭을 해가지고 시나리오에 엮게 되면은 무려 피해 수입이 없는데도 400만 원의 이제 피해가 발생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픈 뱅킹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대안대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금융기관을 사칭을 해서 피해자분들한테 금융 실적을 위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40대에서 50대 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싱범들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특정 앱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싱범들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를 하게 되고 오픈뱅킹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신용도 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고 어느 정도 몇 개의 계좌가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버립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뚫리면 하여간 싹싹 긁어가는군요. 이게 수습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소탕을 못하는 이유가 그 우두머리 잡는 게 그 두목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저희 이제 숙명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정말 피싱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피싱범들이랑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경찰청에서 저희 보이스피싱 업무가 지능범죄 전담 수사팀 제가 근무하고 예. 있는 지능범죄 전담 수사팀의 고유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력팀 형사들도 피싱범죄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요구를 했던 게 범정부 합동 피싱 전담 대응팀을 창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이 피싱 범정부 합동 대응팀에 가가지고 검찰, 경찰, 심지어는 여기 국정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피싱범들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글쎄 말이에요. 해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경우가 영화 보니까 있거든요. 우두머리들은 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기관들에서 형사 국제사법공조가 핫라인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숨어있는 특히 지금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핫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 검거를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좀 뛰고 아니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기자가 이건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몸통, 우두머리 검거 성과는 어느 정도예요?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 검거율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 검거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거 잡으면 형량이 어떻게 돼요? 한 100년, 20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마음은 그렇죠. 지금 좀 형량은 좀 세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3년 11월 달에 이 범정부에서 이 피싱 범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2023년 11월부터는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가 되면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 가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면은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런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검거가 되었던 이 현금 수거채 50대 분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몰랐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실형을 주는데 이게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정 파괴범에 준해서 진짜 10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고 저희들도 마음이 그런데 검찰과 법원에서 왜 그래요? 진짜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이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경우에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 같다 하더라도 현금을 전달한다든지 상품권을 교환을 한다든지 뭔가 포인트를 대신 충전해 달라든지 리뷰를 대신 써주면은 뭔가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돈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거 전부 다 사기니까 그런데 정말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기술이 점점 진화하니까요. 아까도 우리 잠깐 들었잖아요. 듣고 뭐 이렇게 보고 했는데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것들까지 막 나오니까 기술이 막 진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딥보이스 탐지 기술은 사람의 음성과 딥보이스 음성의 샘플을 다수 확보를 하고 이를 딥러닝으로 비교 학습해서 그 미묘한 차이점을 찾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연구센터에서 스마트폰 앱에서 딥보이스를 탐지하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딥보이스 탐지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에서의 그 음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음성 같은 데에서의 음성 판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나쁜 사기짓 하는 그쪽 패거리에도 교수님 같은 이런 전문가가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막 기술력이 진화하죠. 네, 뭐 AI 기술이 중국에서도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IT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충분히 악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이제 그 사기치는 수법에 대한 그 목소리 들었잖아요. 이걸 AI에 전부 수집하게 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탁 잡는 이런 건 개발 안 되나요?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범죄 예방 AI에 반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도움이 될 줄로만 알았던 AI가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나를 보호해줄 방패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고민들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서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것. 이 영화 같은 아이디어는 꽤 진전된 논의까지 번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화금융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 13,000여 건을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에 지문이 있듯이 사람 목소리에는 성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의 특징을 분석해서 AI에게 학습시키고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술적인 걸림돌이 아니라 법리적인 걸림돌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실제 피싱범의 목소리 녹음 파일이 민간 통신사에 제공할 수 없는 민감 정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이 같은 민감 정보로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보 주체, 그러니까 목소리 주인에게 정보 처리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고양이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고양이 동의를 받아오라고요? 아니, 홍 교수님, 기술 전문가로서 지금 들으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이버 보안 사고에서 공격 그룹을 특정하듯이 AI를 활용해서 보이스 피싱범 목소리를 학습하면 같은 목소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제공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의 특징을 학습한 모델을 제공을 해서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안 당했으니까 나는 저런데 절대 안 당할 자신이 있어. 우리 가족은 안 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안전할 거야. 근데 오늘 들으셨잖아요. 아내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로 돈을 붙여라. 돈을 가져와라. 그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래도 예방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고 하면은요, 은행권에서도 기존에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와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지연 인출 제도는 이미 은행권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경우는 송금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ATM기라든지 현금 인출기에서 일정 시간 30분이 지나야만 인출이 가능한 제도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은행권에서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게 가능합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게 내가 사용자가 최대 3시간에서 5시간, 다시 말해서 송금한 시간에서 내가 서비스로 요청한 그 시간이 지나야만 최종 수신자한테 금액이 송금이 되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연 이체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최소 그 서비스한 시간이 종료되기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비대면도 개통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인적 사항으로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거를 모든 걸 막아달라. 비대면 대출 제한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가서 나의 개인정보로 대출 조회라든지 통장이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전파 신청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하기 전에 우리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먼저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전파 신청을 통해서 전 금융권,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캐피탈, 금융사까지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예,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로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경우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나 목소리 톤이 다르다면 최근에 같이 경험한 일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걸 물어봐라? 예. 그거 좋네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같이 한 운동이나 같이 본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한 메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에 다른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간의 대화가 좀 있고 뭘 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 뭘 했는지 알죠, 그죠? 그거 필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또 휴대폰에 악성 앱을 탐지해주는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문자로 온 뭐 URL 같은 것들 실수로 누를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뭐 대표적인 앱으로는 경찰청이 공동 개발한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 앱 또는 원격 제어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카드 업계에서도 악성 앱이 탐지되면 알려주는 서비스라거나 또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입금 지연, 상담원 안내 등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뭐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차, 내가 당한 것 같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지금 긴급하고 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게 지급정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지급정지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늘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정신을 혼미해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은행권에 어느 저축에 어느 통장에 어느 예금이 있는지를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특정 은행, 내가 들어놓은 적금 은행의 콜센터 전화번호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2라는 통합 콜센터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합 콜센터가 실행되고 나서 피해자분들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네, 뭐 금전적인 피해만 피해는 아니잖아요. 당장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럴 경우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등의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이나 이런 음성 사이트에서 유통될까 봐 두렵다면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이런 거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뭐에 홀린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보면 거기다 돈을 보내버렸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후에 대처할 것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온 분들은 자기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바보같이 당했다 이런 거죠.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듣는 것, 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세상에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하는 것. 그리고 아차 싶었을 때 바로 조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